이번 강의에서는 셀렉터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렉터가 무엇이냐? 셀렉터라는 것은 이제 클래스에 선언된 메소드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를 셀렉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클래스에 메소드가 한 5개가 선언됐다고 했을 때 메소드 하나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봐서 이제 메소드를 식별할 때는 이제 메소드에 대한 이름을 보겠죠? 어떤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비슷하면은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가 몇 개인가도 이제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개수 똑같다 그랬을 때는 각 파라미터의 레이블이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메소드를 하나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소드가 선언된 거에 대해서 이걸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에 있는 코드 length라는 메소드 있죠? 이 length라는 메소드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는 일단 그 length라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메소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메소드는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파라미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레이블이 필요하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 length라는 메소드의 셀렉터는 length가 됩니다. 간단히 알아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슷한 이름의 compare란 메소드를 3개나 했습니다. 첫 번째 컴페어는 파라미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컴페어 메소드는 이제 파라미터가 2개네요. 파라미터가 2개죠. 첫 번째 파라미터가 있고 두 번째는 옵션스라는 파라미터 레이블을 붙은 그 파라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소드는 이제 파라미터가 3개입니다. 총. 그래서 첫 번째 셀렉터는 어떤 형태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컴페어에다가 콜론 하나 찍으면 파라미터가 하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봤었던 length라는 메소드의 셀렉터랑 비교해 보면은 콜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소드입니다. 파라미터가 2개죠? 일단 콜론 하나 찍는 걸 알겠는데 파라미터가 하나랑 2개일 때 어떻게 구별할까요? 바로 두 번째 파라미터에 대한 레이블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소드에 대한 셀렉터는 compare options 이 됩니다. 이 options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대한 파라미터 레이블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메소드도 이제 예상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compare options range 이렇게 이제 셀렉터가 됩니다. 이렇게 각 메소드를 구별하기 위한 셀렉터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브젝트-C에서 이제 메소드의 이름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 셀렉터를 의미합니다. 셀렉터라는 것은 이제 그 메소드를 구별하기 위한 이제 논리적인 정보일 수도 있지만 얘를 코드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코드로 이 메소드에 대한 식별 정보를 이용해서 그 메소드를 뭐 호출한다거나 메소드를 참조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컴파일드 셀렉터라고 하고요. 이 컴파일드 셀렉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골뱅이 셀렉터라는 이제 문법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골뱅이 셀렉터 그 다음에 length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타입은 sel이라는 타입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셀렉터를 하나 참조하는 sel 타입 변수를 선언하는 코드는 sel 그 다음에 변수 이름 s는 골뱅이 셀렉터에서 괄호 안에다가 length를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메소드들, 아까 다뤄봤던 메소드에 대한 컴파일드 셀렉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페란 메소드, 파라미터가 하나인 거죠? 이 메소드에 대한 셀렉터는 골뱅이 셀렉터 그 사이에 이제 요 파라미터 하나인 컴페어 메소드에 대한 셀렉터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2개죠? 예, 똑같은 이제 방식으로 골뱅이 셀렉터, 그 다음에 컴페어 옵션 이렇게 작성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셀렉터를 이용해서 컴파일드 셀렉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메소드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규칙이 보입니다. 그렇죠? 레이블 콜론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컴파일드 셀렉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바로 셀렉터를 실행하는 이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erform selector란 메소드는 이제 셀렉터를 실행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셀렉터를 실행해라 라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좀 의아할 수도 있겠는데 셀렉터를 실행하는 게 바로 메소드를 실행하는 게 됩니다. 그렇죠? 거의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셀렉터를 실행하는 메소드는 이제 perform selector라는 용어고요. perform selector라는 메소드고 이 메소드의 파라미터는 SEL 타입으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파운데이션이나 다른 이제 프레임워크에 있는 API들을 봤을 때 파라미터에 SEL이라는 타입이 있으면 이거는 셀렉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터를 실행하는 메소드는 이제 몇 가지 더 제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erform selector 다음에 파라미터를 넘겨야 되죠. 자, with object. 그 밑에는 with object가 하나 더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perform selector를 이용하면 셀렉터를 실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두 개까지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perform selector 메소드가 몇 개 더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렉터를 이용해서 셀렉터를 실행하는 그 메소드를 실행하게 만드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코드고요. SEL 타입으로 S라는 이제 변수를 골뱅이 셀렉터 이용해서 length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obj perform selector 이용해서 셀렉터를 실행을 합니다. 셀렉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객체 메소드를 호출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제 걱정스러운 것도 하나 있어요. 과연 이 셀렉터가 이 객체에 동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즉, 이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인가 아닌가를 이제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컴파일 타임에 이제 에러를 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런 타임에 실제 앱이 돌아가면서 얘가 체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앱이 중간에 없으면 크래시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 객체는 이 셀렉터에 반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 즉 클래스에 이 메소드를 작성한 건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하는 게 이제 respond to select란 메소드가 되고요. 여기 이제 SEL 타입으로 셀렉터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셀렉터를 이용해서 호출을 해야 되는데 이 메소드를 구현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if 문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코드처럼 if 오브젝트가 이제 respond to selector 이용해서 비교를 해서 구현되어 있다면 이제 perform selector 이용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전체 코드를 한번 보자면 이제 ns 스트링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할게요. ns 스트링이 하나 있고요. str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uppercase string이라는 셀렉터를 하나 s에다가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이 uppercase string이라는 셀렉터에 반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릅니다. 즉 ns string 클래스에 uppercase string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없는 메소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까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STL에다가 respond to selector를 이용해서 이 셀렉터에 반응할 수 있냐 없냐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perform selector 이용해서 결과를 사용하면 됩니다. 셀렉터의 예제를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열 하나를 만들었고요. 문자열의 셀렉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렉터를 이용하려면은 이제 골뱅이 셀렉터라는 걸 이용해서 ns 스트링에 있는 메소드를 이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uppercase string이라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SL이라는 타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SL 타입을 이용해서 perform selector 이용해서 셀렉터를 실행합니다. 그럼 이게 된 결과는 ns 스트링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얘를 로그 이용해서 결과를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셀렉터가 있나 없나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이제 respond to selector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없는 셀렉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라는 셀렉터는 ns 스트링에서 제공되지 않는 그런 셀렉터입니다. 얘를 만약에 perform 셀렉터에서 없는 셀렉터를 실행하려고 하면은
뭔가 크래시가 나면서 이제 앱이 이제 종료됩니다. 여기 보면은 뭔가 좀 의미심장한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unrecognized selector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셀렉터. 우리가 다뤄봤던 용어죠? 예, 그 셀렉터가 됩니다. 즉, 이 클래스에 정의되지 않는, 지원하지 않는 셀렉터를 실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tr이 respond to selector s2라는 셀렉터, 즉 ABCD라고 부르는 셀렉터에 반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체크를 한 다음에 반응할 수 있을 때만 런을 하고요. 반응할 수 없을 때는 간단히 그냥 로그로만 남기겠습니다. 다시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해보면 이번에는 에러가 나고요. 크래시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셀렉터라는 것을 간단히 다뤄봤고요. 나중에 iOS 앱을 만들게 되면은 이 셀렉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셀렉터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를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이제 단계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프로퍼티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와 이제 멤버 변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프로퍼티의 속성들, 그 다음에 프로퍼티랑 이제 getter setter 메소드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라는 것은 이제 점 표기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에 접근하는 기능을 이제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를 사용하려면 이제 프로퍼티를 선언해야 되는데, 프로퍼티를 선언하는 위치는 클래스 선언부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선언부에는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골뱅이 프로퍼티 괄호 안에는 프로퍼티의 속성을 적고요. 그 다음에 타입을 적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타입이 객체형이면은 이름 앞에는 스타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렉탱글 클래스 있죠? 렉탱글 클래스, 기존에 이제 작성했던 렉탱글 클래스의 일부 코드입니다. width와 height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tter setter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를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퍼티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멤버 변수와 그 다음에 메소드에 대한 선언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프로퍼티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프로퍼티는 이제 타입은 인티저고 프로퍼티의 이름은 width와 height가 됩니다. 뭔가 굉장히 간단해졌죠? 구현 파일에는요, 이제 기존에 있던 rectangle 클래스의 구현부에는 width와 height에 대한 getter setter, 그 다음에 height에 대한 getter와 setter 메소드가 구현됐을 겁니다. 이 부분을 모두 삭제합니다. 뭔가 너무 없어져 버리는 느낌이 들죠? 일단 이렇게 해보고 클래스를 한번 프로퍼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렉탱글 클래스에서 이제 얼룩 이니트에서 객체를 만들고요. 값을 설정할 때는 이제 프로퍼티로 값을 설정하려면 점을 이용해서 프로퍼티 이름에다가 값을 대입하도록 만들면 이게 값을 설정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가로 길이 obj.width는 10, 예, 가로 길이는 10으로 설정했고 그 밑에 세로 길이는 20으로 설정한 코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로 이제 값을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obj.width는 반대죠. 예. 인티저로 w는 obj.width, 즉 사각형 객체의 가로 길이를 얻어와서 이제 w에다가 이제 대입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퍼티를 사용할 때는 점을 이용해서 프로퍼티 이름을 가지고 값을 설정하거나 혹은 값을 얻어오도록 작성합니다.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할 때는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그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점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셀프 점에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 내부에서 프로퍼티 표기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예지 코드입니다. 그러면 프로퍼티와 이제 getter setter 메소드를 사용할 때를 비교해 보도록 했는데요. getter setter 메소드는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다 작성하기도 힘드네요. 그래서 프로퍼티와 이제 getter setter 메소드의 차이점을 보자면 뭔가 세세하게 보기보다는
일단 한눈에 봤을 때 이제 프로퍼티가 굉장히 단순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getter setter 메소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제 기계적인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프로퍼티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코드를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퍼티를 선언하면서 이제 멤버 변수를 다 지우고 그리고 getter setter 메소드를 다 삭제를 했습니다. 프로퍼티가 이제 getter setter 메소드 역할을 해주는 건 알겠는데 멤버 변수 지우는 거는 왜일까요? 좀 그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를 선언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프로퍼티 이름에 언더바를 붙인 그러니까 wid라고 하면은 언더바 with 그 다음에 height라고 부르는 프로퍼티가 있으면 언더바 height라는 이름의 멤버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멤버 변수를 사용하는 이제 size라는 메소드는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언더바 with 곱하기 언더바 height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퍼티 선언하면은 프로퍼티 이름에 언더바를 붙은 멤버 변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멤버 변수를 좀 이름을 다르게 설정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synthesize라는 제시자를 이용합니다. 이 synthesize는 클래스 구현 부분에다가 골뱅이 synthesize로 입력을 해서 사용합니다. 사용한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골뱅이 synthesize하고 프로퍼티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골뱅이 synthesize의 프로퍼티 이름 equal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멤버 변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퍼티 이름만 입력하게 되면은 멤버 변수의 이름은 프로퍼티 이름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퍼티 이름 equal 멤버 변수 이름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퍼티 점을 이용해서 사용할 때는 프로퍼티로 사용하고 멤버 변수를 사용할 때는 synthesize에 작성한 멤버 변수 이름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멤버 변수 이름과 프로퍼티 이름을 같게 설정했을 때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구현 파일 부분이고요. implementation rectangle 안에다가 골뱅이 synthesize하고 그 다음에 wid라고 부르는 프로퍼티 이름을 골뱅이 synthesize에서 wid라고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은 멤버 변수의 이름은 wid가 됩니다. 프로퍼티 이름도 wid고 멤버 변수 이름도 언더바 붙이지 않은 wid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메소드는 이제 이렇게 리턴에 with 곱하기 언더바 height가 되겠습니다. height는 synthesize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더바를 계속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synthesize 좀 다르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ight는 전혀 다른 이름의 멤버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화면에 있는 코드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골뱅이 synthesize height는 프로퍼티 이름이죠. 그 다음에 멤버 변수를 사용할 rectangle height라고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은 이제 size라는 메소드는 이제 멤버 변수로서 계산한다 했을 때 return에 with 곱하기 with는 synthesize만 했죠. 그 다음에 rectangle height라고 하는 이제 멤버 변수로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퍼티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synthesize를 이용해 가지고 멤버 변수 이름을 이제 바꿔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멤버 변수의 선언도 놔두고 프로퍼티 선언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골뱅이 인터페이스에서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하면서 wid라는 이제 인티저 멤버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밑에 프로퍼티로서 wid라는 프로퍼티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프로퍼티 때문에 언더바 wid라는 멤버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rectangle 클래스는 wid라는 멤버 변수와 언더바가 붙은 언더바 with 멤버 변수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wid에 관련돼서만요. 그래서 rectangle의 헤더 구현 파일 가게 되면은 구현 부분에 size 함수에서 with 곱하기 언더바 height 있죠? 이게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synthesize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면 멤버 변수를 선언한 wid와
프로퍼티를 선언한 with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synthesize로 맞춰줘야 된다. 그 다음에 멤버 변수 자체도 생략해도 된다. 이런 이제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프로퍼티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법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와 멤버 변수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를 선언하면서 프로퍼티의 속성 부분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를 선언하면서 프로퍼티의 속성을 넣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뱅이 프로퍼티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속성을 수식하는 프로퍼티의 속성을 이제 설정해주는 이제 수식자를 작성을 합니다. 프로퍼티의 속성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읽기, 쓰기를 제어해주는 이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레드의 접근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get와 setter 메소드에 대한 이름도 있고, 그 다음 메모리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읽고 쓰기 제어에 관련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쓰기 제어는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read only라는 모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read write 모드가 있습니다. read only는 이름에서 보듯이 그냥 읽기 전용입니다. 그 다음에 read write 모드는 읽고 쓰기 모두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이게 기본이다 보니까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read에 관련된 읽고 쓰기에 관련된 이제 수식자를 사용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프로퍼티 read write 해가지고 int width라고 작성했고요. 그 밑에 골뱅이 프로퍼티에서 이번엔 read only로 작성했네요. int size. 그래서 크기는 읽기만 할 수 있고 크기를 입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퍼티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read only 프로퍼티를 설정했지만 내가 잘못해서 코드로 값을 설정했을 때는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컴파일러가 바로 에러를 잡아주니까 그런 거를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에러가 나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프로퍼티 선언부를 보고 read only에다가 값을 설정했구나 해서 코드를 고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의 속성 중에 이제 스레드의 접근을 제어해주는 이제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라는 것은 이제 동시에 동시에 이제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이제 흐름의 조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를 이 스레드가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 접근을 할 때 제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토메이크 속성을 하게 되면요, 동시 접근하는 스레드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어토메이크이 되고요. 이 어토메이크는 기본값이고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non atomic은 스레드 접근 제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요 non atomic을 사용합니다.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상으로 봤을 때 어토믹은 뭔가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성능상으로 좀 이제 non atomic보다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멀티 스레드 환경으로 뭔가 좀 접근을 제어해야 되는 그런 프로퍼티가 아니라면 non atomic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퍼티에 대한 속성을 봤는데요. 이제 다른 속성들, 이제 get와 setter에 관련된 속성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거고요. 그다음 메모리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별도의 메모리 관련된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프로퍼티와 이제 getter, setter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퍼티 사용을 보면은 뭔가 getter, setter 메소드를 대신한다 라는 이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를 선언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컴파일러가 이제 get와 setter 메소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값을 얻어오는 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getter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되고요. 프로퍼티를 값을 설정한다는 것은 setter 메소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getter, setter 메소드는요, 불행하게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컴파일 과정에서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코드처럼 렉탱글 객체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width라는 프로퍼티를 선언했다면, 정의했다면 이렇게 get setter 메소드를 사용해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set width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가로길이를 설정할 수 있고요. 하이트는 그대로 이제 프로퍼티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퍼티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getter, setter에 대한 메소드 이름은 전에 말씀드렸던 그 getter, setter 메소드에 대한 이름 규칙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getter는 프로퍼티 이름 그대로 가고요. setter 메소드는 프로퍼티 이름을 첫 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앞에 set을 붙여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getter와 setter 메소드의 이름을 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퍼티 속성에다가 getter는 하고 getter 메소드에 대한 셀렉터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setter에는 setter 메소드에 대한 셀렉터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밑에 있는 거 이제 width에 대한 프로퍼티에 대한 getter setter 메소드를 내가 임의로 세팅해주는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가로 안에다가 getter는 하고 get width라고 작성했고요. setter는 set rectangle width라고 작성했습니다. 이때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콜론을 작성해 줘야 되겠죠. 보통 이제 setter는 그렇게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프로퍼티의 속성을 이용해서 getter setter 메소드의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바꿀 수 있느냐? 그것만은 아니고요. 프로퍼티로 이용해서 값을 접근하는 get하고 set하는 동작에 대한 것도 다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행위로는 이제 프로퍼티 이용해서 이제 값을 설정하고 값을 얻어오는 건 기본 행위고요. 기본 행위 이상의 뭐를 하고 싶다. 별도로 동작해야 될 뭔가 뭐 알고리즘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럴 때는 get와 setter 메소드를 별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각형에서 가로와 세로 길이는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길이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이 있을 때 그래서 setter 메소드는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이 0보다 작으면 가로 길이가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0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화면에 있는 코드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set width라는 것을 프로퍼티 이용해서 동작하는 setter 메소드를 이렇게 재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용해 가지고 set 메소드를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자동으로 set을 할 때 그 setter 메소드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코드가 있죠? 렉탱글 객체 하나 만들고요. r1.width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넣습니다.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값을 설정한 코드죠? 그럼 내부적으로 setter 메소드가 동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서 내가 setter 메소드, setWidth라는 메소드를 내가 작성해 놨기 때문에 그 메소드가 동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할 때는 프로퍼티를 사용하면서 이제 getset에 대한 알고리즘을 내가 별도로 작성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getter, setter 메소드를 별도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getter, setter 메소드를 별도로 작성할 때 프로퍼티 이용한 접근은 사실상 getter와 setter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다 보니까 setter 메소드를 작성하면서 셀프를 사용하게 되면 얘는 무한 루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드를 보자면은 setWidth라는 메소드 있죠? 여기에다가 self.width는 하고 값을 넣는 코드를 짜면 얘는 또다시 setter 메소드를 부릅니다. 그럼 또 setter 메소드에서는 역시 self.width 이 코드가 또 동작하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setter 메소드에서 사용할 때는 언더바가 붙은 멤버 변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런 이제 상황은 getter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width라는 이제 getter 메소드에다가 self.width를 반환하게 만들면 똑같이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퍼티를 우리 이용한 이제 클래스를 한번 만들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rectangle이라고 부르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기존에 있던 코드는 제가 좀 삭제를 했고요. 프로퍼티만 이제 간단히 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빈 클래스에다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는 이제 헤더에다가 작성하겠습니다. 골뱅이 프로퍼티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width와 이렇게 작성합니다. 물론 콤마를 이용해서 더 작성해도 됩니다. 이렇게 프로퍼티만 선언한 것으로 이제 값을 getset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러면 렉탱글을 객체를 만들어 놓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이용해서 width, 가로는 10,
0으로는 20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로그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idth는 getter죠? 값을 얻어오는 동작이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get이 됩니다. 런을 해보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고 얻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퍼티는 점을 이용한 표기를 이용해서 하는 걸 봤었고요. 이 내부에서 사용할 때는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할 때는 즉 인티저 사이즈란 메소드에서는 멤버 변수에 접근해야 됩니다. 사이즈란 함수는 self.width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언더바가 붙은 멤버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라는 메소드를 수행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getter setter 메소드를 이제 제작성하는 부분도 있고 read only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read only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메소드로 할 수도 있고요. 사이즈를 프로퍼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에 대한 값을 얻어오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 사이즈라는 메소드에 대한 getter 메소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벌써 사이즈에 대한 프로퍼티에 대한 동작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즈 메소드를 호출한 것 대신 점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사이즈를 내가 임의의 값을 넣어버렸다. 빌드를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게 됩니다. read only 속성에다 값을 넣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set에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에 대해서 만약에 인자로 받은 가로의 길이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세터를 내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세터만 만들어가지고 지금 워닝이 났는데 일단은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요, 저 워닝을 안 나게 하려면은 non-atomic으로 선언해주면 경고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set 메소드를 내가 재정의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가로의 길이를 마이너스 10으로 놨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번엔 사이즈가 0이 됐습니다. 제대로 세터 메소드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프로퍼티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프로퍼티는 getset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기능을 제공하죠. 그 다음에 프로퍼티와 멤버 변수에 관련된 관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 그 다음에 read only 혹은 read write 모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atomic과 non-atomic 모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get와 setter를 설정해주는 이제 프로퍼티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와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getter setter 메소드가 있었죠. 그랬는데 getter setter에 대한 로직을 내가 조금 더 수정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getter setter 메소드를 이제 정의해서 사용하고 실제 사용할 때는 프로퍼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